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 정말 정신없었죠. 오늘 저희는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특히 코인 투자가 아직 좀 낯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그 핵심만 뽑아서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특히 그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뭐랄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관들 자금이 막 들어오는 거. 이게 요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같아요. 오늘 하나씩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5월의 사상 최고가 그 11만 1000달러 찍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그래도 10만 달러선은 꽤 단단하게 지키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10만 달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뭐랄까 여기까진 괜찮다는 심리적 안도감 그런 걸 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10만 4천에서 10만 7천 달러 사이로 오갔지만 결국 이 선을 지켜냈다는 거 이게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아직 강하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런 가격 흐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제도권 편입.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권 편입? 그 얘기는 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뭔가 좀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 변화가 딱 맞물리면서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SEC가 바이낸스 소송 기각했죠. 하원에선 암호화폐 법안 나왔죠. 또 은행들이 고객 대신 암호화폐 매매해주는 걸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뉴햄프셔주에서 비트코인 보유 법안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오, 근데 진짜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어요. 미국 노동부가 그 직장인들 퇴직연금 있잖아요. 401k. 알죠. 이걸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좀 위험하다고 경고했었는데 그 지침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와, 그 미국 직장인 대부분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큰 건가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401기 무려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2천조 원 정도 돼요. 일경이요? 와, 네, 이 어마어마한 자금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의 문이 딱 열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서 진짜 단 1%만, 딱 1%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도 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1%만 해도 110조 원이라니.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401k로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와, 그럼 다른 나라나 기관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가요? 영국 금융당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N, 그러니까 ETF랑 비슷한 건데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걸 허용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아예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해서 보유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 준비 중이고 정치권에서도 ETF 허용 공약 내걸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여기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같은 데서는 실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 투자를 넘어서 실생활에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보여줬죠. 와, 진짜 뭐랄까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아주 강하네요.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걸로 보나요? 전문가들은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6월 중순까지는 한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그리고 연말에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아주 좋게 보면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자금 유입이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전망이죠.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한 전망이긴 한데, 근데 또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 있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첫째는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비트코인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하려고 팔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아, 차익 실현 매물. 네. 둘째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경제 뉴스나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거시경제 변수들. 그럼 혹시 기술적인 분석, 차트 같은 걸로 봤을 때 보이는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약세 다이버전스요? 그게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실제 그 상생 에너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뭐랄까, 자동차가 언덕을 오르긴 오르는데 힘이 좀 붙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하, 힘은 빠지는데 가격은 오른다. 네, 그렇죠.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ETF로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자금 흐름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 막 따라서 같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만 관심이랑 자금이 확 쏠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 조정 같은 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이용될 가능성,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이나 기관 수요 같은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이나 여러 변수들도 함께 안고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역시 10만 달러 지지선이 계속 중요하겠고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그래서 투자 접근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해요.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그 성장성을 믿는다면요.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좀 견디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장기 투자 관점? 반면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상승 기대만큼이나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사고 파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 혹은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그런 신중한 위험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신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점들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지 아니면 혹시 빠져나가는 흐름은 없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같은 거시경제 소식들, 그리고 각 나라의 규제 관련 뉴스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줄 테니까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특히 그 미국의 401k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비트코인이 미래의 중요한 은퇴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